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정옥 교수님의 데이터 과학의 기초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발표는 A, B팀 두 개 팀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B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리셔블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4문제, 멀티플, 라이너, 리그레이션 5문제를 R로 풀이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셔블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1, 2번 문제를 맡고 있는 전경대입니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는 디케이션 데이터셋을 불러온 후 랭크와 컴피티션 변수를 제외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라는 문제입니다. R코드 첫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디케이션 to 데이터셋을 불러오기 위해 팩트 익스트라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팩트 익스트라 패키지를 실행하고 디케이션 to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잘 불러왔는지 디케이션 to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27개의 관측지가 있고 13개의 변수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변수는 100m 달리기, 멀리뛰기, 투포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랭크와 컴피티션 변수를 제외해야 하는데 각각 11열, 13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케이션 투 데이터셋에서 모든 행은 포함하고 11열, 13열을 제외하여 데이터 디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새로운 데이터셋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랭크와 컴피티션 변수가 제외되어 총 11개의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폰즈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데이터셋을 구분하라는 문제입니다. R코드 보시겠습니다. 폰즈 변수를 종속 변수 Y로 나머지 변수는 X로 구분하겠습니다. 앞에서 새로 만든 데이터 디케이션 데이터셋에서 폰즈 변수는 11열에 있었기 때문에 11열만 제외하여 X데이터 디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합니다. 11열에 위치한 폰즈 변수는 Y데이터 디케이션에 넣어줍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새로 만든 데이터셋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 독립 변수 X로 10개의 변수가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종속 변수 Y는 폰즈 변수가 B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 2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3, 4번 문제는 최영선 프로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럼 PCA 문제 3번, 4번 해설을 맡은 최영선입니다. 문제 3번의 경우에는 독립변수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PCA를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 성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라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기존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다중 공선성이 생기고 그러면 회귀 분석을 이제 했을 때 회귀 계수의 추정량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PCA라는 것이 기존 변수를 상관관계가 없는 인디펜던트한 저차원의 중요 변수들로 압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만들어준 X 독립 변수에다가 이제 상관관계 값을 일단 구해주고요. 이것을 이제 값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히트맵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이것에 이제 ggcoplo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됐는데, 빨강색의
진한 빨강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진한 청색에 가까울수록 이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몇 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중 공선성이 존재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PCA를 실행해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 분석을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 방법은 R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PER-COMP라는 함수를 써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X 독립 변수들만 가지고 이제 PCA를 해야 되기 때문에 X 독립 변수를 넣어준 다음에 그 스케일을 true 값으로 줘서 그 표준화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표준화를 하지 않으면 그 변수의 스케일이 주성분 회귀 계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정 변수의 어떤 영향력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A를 해준 다음에 이걸 PCS라는 변수에 넣어 주었고요. 이 결과값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확인을 할 건데, 한 가지 방법은 스크리 플랫입니다. 이거는 스크리는 이제 비탈이란 뜻이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디까지 주성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강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게 주성분 선택에 따라서 그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그냥 결과를 바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을 엘보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이 주성분을 1개 선택할지, 2개 선택할지, 3개 선택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여기 Y축에 와 있는 값은 람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은, PCA라는 것이 기존 변수의 공분산 행렬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고유값 분해를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아이겐밸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람다라는 것이. PCA가 기존 변수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축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은 이 람다는 그 축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는 아이겐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다는 결국 분산 값인데요. 이 기존 변수의 분산이 최대가 되게 하는 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 값을 어디로 정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PCA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PCA 람다를 2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3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A 결과를 이제 분산 누적 비율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서머리로 해서 결과를 바로 보면은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적 분산 비율은 이 cumulative proportion인데 PC 1까지만 선택하면 72%를 설명을 하고 PC 2까지 선택을 하면 누적이니까 91.9%까지 설명을 하고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제 표준 편차니까 그 람다가 분산값이었기 때문에 람다를 제곱근 해준 값이 이 값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S 데이터를 그대로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로테이션 값만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것이 이제 이 값입니다. 이 값의 로테이션의 의미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변환을
한 종류인데, 이제 기존 벡터의 크기는 유지하면서 그 방향만 회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PCA를 실행한 로테이션은 아까 잠깐 말했던 그 아이겐 벡터, 고유 벡터를 의미하게 되고, 이제 기존 우리 X 데이터에 이 아이겐 벡터를 곱해주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PCA를 해준 X 변수들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새로 곱해준 이 값들을 이제 위에서 이제 스코어에 저장을 해뒀고요. 이 스코어 데이터를 뒤에 문제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즉, 스코어즈는 새로운 데이터 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는, 이제 그 주성분을 이제 선택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회귀 분석을 해서 이제 성분을 골라내야 하고, 여기 이제 종속 변수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PCA를 통해서 나온 새로운 변수가 이제 스코어즈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X들의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이 독립 변수랑 그 기존 변수의 종속 변수인 그 포인트 변수를 이제 합하여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해서 회기식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 셋을 1이라고 하고 그 중에 70%를 랜덤하게 뽑는 함수 샘플을 사용을 해서 이 70%는 인덱스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셋의 인덱스만 70%만 골라낸 것을 학습 데이터에 저장해주고 그 나머지 값을 테스트 데이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11이 빠진 거는 그 종속 변수가 빠진 것이고요. 종속 변수는 따로 트레인 라벨이랑 테스트 라벨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 학습 데이터랑 종속 변수랑 다시 합쳐서 최종적인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PCA를 통해서 새로 나온 그 새로운 데이터 셋이고, 이게 종속 변수이고, 이게 원래는 27행짜리인데, 70%는 학습 데이터로 빠졌고, 랜덤하게 빠졌고,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지금 구분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귀 분석을 할 건데요.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주성분을 선택해야 될지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PC1만 선택하는 경우, PC2까지 선택하는 경우, PC3까지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회귀식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서 차이는 여기 독립 변수가 PC1까지 들어가냐, PC2까지 들어가냐, PC3까지 들어가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LM을 통해서 회계식 세워준 다음에 프레딕트 함수로 예측을 해줄 건데,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진 회계식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 2, 3 다 만들어준 후에 이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accuracy 함수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세 개 각각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정확도가 잘 나오고요. 이걸 보기 좋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RMSE 평균 제곱근 오차인데, 이거는 값이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PC3까지의 선택을 했을 때가 가장 정확도가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는 앞에서 이제 스크립 플랫에서도 PC2 또는 PC3까지 엘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PC3가 선택된 것으로 보아서 둘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김기범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과제 2번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과제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2번은 1번부터 5번 항목 중에서 1, 2번을 제가 작업을 수행을 하였고, 이후는 학우분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1, 2번 같은 경우에는 R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트 X77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번 작업은 RStudi오에서 리드엑셀 패키지를 불러와서 장착을 하고 헤드 함수를 활용하여 칼럼과 1부터 300 내용을 확인을 통해서 8개의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2번 작업은 8개의 변수 중에서 5개의 변수인 murder, population, illiteracy, income, frost를 남기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str 함수로 활용을 하여 life expectancy, high school graduate, 에어리어는 제외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3번, 4번 항목은 정화진 프로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4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정화진 프로입니다. 3번 문제는 살인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서 나머지 변수를 독립 변수로 두고 다중 회귀 분석을 돌리는 문제입니다. 우선 독립 분석을 위해서 포캐스트를 실행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샘플을 불러올 수 있도록 셋시드1을 넣어주고 그 안에 그 전체 데이터의 70%를 학습 데이터로 넣고 나머지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있는 murder라는 종속 변수를 각각의 트레인 네임과 트레인 타겟과 테스트 타겟으로 명명해 주겠습니다. 앞서서 만들었던 종속 변수와 그 독립 변수를 합쳐주기 위해서 cbind를 통해 또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다중 회귀 분석에는 아까 들어갔던 그 살인율이 종속 변수로 들어가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나머지 변수들이 독립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인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의 정확도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는데요. 지금 accuracy 함수를 사용하였고 이 모델에서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RMSE 값을 확인하면 정확도가 2.4282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는 스텝와이즈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변수를 남기고 분석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살인율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한번 돌려준 다음에 스텝와이즈 방법은 변수를 추가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스를 넣어서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이 명령을 내려줬을 때 AIC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낮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최초의 모델은 63.01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변수를 넣었을 때 63.01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컴 변수를 제외하였을 때 61.11. 그리고 하이스쿨 그래주에이트과 인컴을 제외했을 때 59.4가 나오게 됩니다. 59.4가 최하의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이 멈추었는데요. 지금 이 모델에서는 이 population, illiteracy, life expectancy, forest area 이 변수들을 사용하여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됐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5번 문제를 통해서 앞에 만들었던 3번과 4번의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관우 프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 문제의 발표를 맡게 된 김관우라고 합니다. 5번 문제는 일단 스텝와이즈 기법을 사용하여 몇 개의 변수를 제거한 회귀 분석식과 그렇지 않고 모든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식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포캐스트 패키지를 장착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4번 스텝와이즈 기법을 사용한 회귀 분석식을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련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제거해야 하는 두 변수가 있었는데 수입 변수와 이제 고등학교 졸업에 관한 변수였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함수를 짜주고요. 학습 데이터와 이전의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setSeed는 이제 R 코드를 다시 실행해도 기존에 작동했던 식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함수고요. 이제 샘플은 0.7%, 즉 70%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식을 이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30%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종속 변수인 머더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더는 이렇게 따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분리가 되었고 이를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중회귀 분석, 즉 고등학교 졸업과 수입 관련한 변수가 제외된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제외된 모델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통해서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화 시켜서 3번 문제에서의 일반 모든 변수를 사용한 회귀 분석식과 스텝와이즈 기법을 사용한 회귀 분석식을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그 비교 기법이 여기 RMS2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RMS2의 그 수치가 낮을수록 더욱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소하게나마 스텝와이즈 기법을 사용한 회귀 분석식 모델이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2번 문제, 즉 2번의 1번부터 5번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일반적인 그냥 모든 변수를 사용한 회귀 분석식 모델보다는 스텝와이즈 기법을 사용한 회귀 분석식 모델이 더욱더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